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치 8년 헌납 김일손이 팔도에 어사를 보내기를 장령 이작은이 왕자 군들에게 상예를 가르칠 것을 아뢰다. 헌납 김일손이 아뢰기를 이제 처음 정사를 하심에 있어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정 총년에도 문패사를 보내어 팔도에 순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강명한 조관을 선택하여 어사 임무를 띄어 나누어 보내서 수령들에게 위의 의향을 알게 한다면 백성들이 실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령 이작은이 아뢰기를 왕자군이 상복을 벗는 길은 옛날의 줄례이지만 이제 여염간에 횡행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젊었을 때 옳은 길로 가르치지 않으면 장차는 교만 방자하여 제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종부시에 명하여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김수손을 형조 참판으로 한사문을 청천군으로 홍석보를 병조 참의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2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원상 및 승지들이 아뢰기를 어제 간원의 아뢰므로 인하여 사자를 보내어 패단을 팔도에 물어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정사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아름다운 정사입니다. 다만 올해는 사명이 번다한데 이제 또 문패사를 보낸다면 영로의 패단이 매우 크고 민간에서도 소유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감사가 이미 지방을 다스릴 소임을 받았으니 각도 감사에게 유시를 내려 널리 민폐를 알아보아 아래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또 숨어있는 인재를 첨가하고 경성 외방의 관원을 승진 편출하는 등의 일은 역시 모두 처음 정사함에서 먼저 하는 일이오니 거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보내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작은이 아뢰기를 홍석보가 전에 대사관이었을 적에 대간이 합사로 역을 하여 이를 논하되 석보는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병조 참의에 임명하시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2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예로부터 정치를 잘한 임금은 모두 어진이를 찾기에 애쓰고 인재를 얻기에 즐겨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세상의 어진 선비가 혹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산야에 버려진 자가 없을 적이 없었다. 때문에 요 임금 같은 성인으로도 사악에게 명하여 지방의 미천한 사람을 들어 쓰게 하였다. 더구나 나는 덕이 적고 이 일에 어두운 놈으로서 새로 사명을 이어 받게 되었으니 아무리 애타게 찾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숨어있는 선비를 다 알아서 등용할 수 있으랴. 또 임금이 거처하는 곳은 9겹의 문이 있고 당 아래가 곧 천리이니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니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과 시름과 탄식을 누구에게서 할 수 있으랴. 경이 이미 한 지방을 위임받았으니 어질고 유능한 자가 큰 뜻을 가지고도 스스로 알리지 못하는 자나 필부로서 원통함을 품고서 스스로 다 말할 수 없는 자가 있거든 널리 찾아서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2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전체 출척을 이조병조와 인원하여 정치에 도움되도록 하라고 의정부에 전교하다. 의정부에 전교하기를 내가 왕위를 이어받은 촉에 있어 많은 선비들이 관직에 버려 있어 각기 그 직책에 이바지하여 지극한 정치를 이룰 것을 기약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것은 어진이와 어리석은 이가 뒤 섞여 나와서 훌륭한 자가 혹 밑에 침체되고 못난 자가 혹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나 않았나 하는 것이니 올려 진출시키고 폄하여 좌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중의 관리들의 착하고 간사함을 이조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드러내어 구별해서 나의 유신의 정치에 도움이 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군수 구석경 전 참복 박시명 생원 정철기현은 숨은 유일로서 지방에서 참가했으니 서용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생훈 이장군 진사 조계형 등 각 100명의 시권을 가져다 입게 하였다. 계형의 작품이 제3위에 있었는데 왕이 뽑아서 제1위에 두었다. 연산군 일기 국어 연산 1년 10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원상 어세겸이 아래기를 이제 전하께서 서정을 총람하시고 또 정원에 있어 그 출납을 맡고 있습니다. 신들이 원상이라고 호칭하지만 별도 하는 일이 없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의논할 만한 일이 있으면 신들이 집에 있더라도 언제나 명하여 불러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전일에 파직당한 대관들이 이제껏 산관에 두셨습니다. 그때 위에서 형리를 배치하여 공문하려 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만두셨으니 이것은 벌써 언전을 베풀어 그 죄를 사면한 것입니다. 이미 그 죄를 사면하였으면서도 오히려 다시 파직한다면 불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이 만일 모두 용렬한 자라면 종신토록 폐기할지라도 가하거니와 이미 명류를 뽑아서 대관에 있게 하였다가 일체 파직시킨다면 사람들을 등용하는 도리에 어찌 해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기 초기에 있어 이 일을 말한 것 때문에 파직을 당하고 오래도록 수용되지 않는다면 역시 작은 실책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의 대관들을 내가 길이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하려 하는 것인데 건자에 와서 대관들이 도로 사용되기를 여러 번 청하였다. 대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의사에 의하여 할 것이요 아래에서 감히 의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과연 정성의 아름과 같다면 다음 정사 때에 사용하게 하겠다. 원상에 관한 일은 내가 앞으로 짐작해서 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원상 어세겸에게 전교하기를 경들이 어제 원상을 파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내가 저기 초에 있어 경들로 더불어 서정을 함께 도모하려고 한다 하며 세겸이 아뢰기를 이것은 성조의 겸손하신 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종 때와 다릅니다. 성종께서는 성등이 지극하셨지만 어려서 즉위하셨기 때문에 안에서는 대비께서 청정하시고 밖에서는 대신이 함께 의논하여 내외가 서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하께서는 천수가 비록 젊으시나 성종조 초년과는 달라서 한 가지도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또 성기들이 있어 공사를 출납하는데 역시 착오가 없으니 신들의 말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신들의 할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큰일이 있다면 불러다 물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그일에 편치 못하고 또 견문이 넓지 못하므로 노성한 대신들에게 힘입어 정사를 함께 도모하고 의논하려는 것이다 하며 세겸이 아뢰기를 임금은 정사를 전결하여야 합니다. 옛날의 권신은 오히려 권세를 쥐고 위에 돌리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밝은 임금이 위에 계신데 신들이 원에 앉아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차차 전교하겠다 하였다. 행호군 김성동의 줄기 성동은 일찍이 부평 부사이었을 적에 명성과 공적이 있어 특별히 가선에 승진하였다. 김질의 아들이다. 연산군 일기 국원 연산 1년 10월 3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천둥치고 번개치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어제의 뇌변으로 내가 매우 두려운데 어찌하여 제 앙을 풀 것인가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뇌우가 제때 아닌 데 있었으니 이보다 큰 변이 없습니다. 전에 이런 변을 만나면 혹은 구원하고 혹은 죄수를 구휼하여 하늘에 꾸지라며 보답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원상을 불러 의논하여 경범수를 놓아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신성선 우의정 어세겸이 아래기를 겨울에 뇌성이 있었으니 큰 변입니다. 신들이 음양을 화하게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이런 변이 있게 하였으니 해직을 바라나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병들 때문이 아니고 실로 내가 부득한 소치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파평부원군 윤필상 선성부원군 노사신 영돈영부사 윤호 및 성선 세겸이 의계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는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금년에 여러 번 사를 반포하고 지금 또 죄수 방면을 의논하니 죄 있는 자가 벌을 면하는 것이므로 역시 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구원의 전지를 내리시고 전일에 또 백관의 승진 편출하게 하셨으니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는 일이 이 이상 없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사를 내리지 마시고 놓아줄 만한 자만을 골라서 내어 주는 것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의계는 신하가 임금에게 의논하여 아래다 의논드리다는 뜻이다. 대개 임금의 물음이나 의논하라는 명이 있을 때 쓰였다. 연산군 일기 19년산 1년 11월 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노사신 윤필상 등이 원상직을 해면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19년산 1년 11월 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정진의 국안을 내리어 원상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그 아들이 상언하여 원통함으로 후사하기 십수해나 되는데 애매한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버려둠이 어떠한가 하며 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실로 관계된 일이니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국안은 임금의 특명으로 의금부에서 중죄인을 공문한 기록 서류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19년산 1년 11월 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장령 이자건이 아래기를 위에서 즉위하시면서 세 번이나 사를 반포하였는데 천변 있는 것이 함부로 죄 있는 자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리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 재앙을 해소하는 것은 임금이 몸을 낮춰 수신하게 달렸고 자주 죄수를 사하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쓰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여 어진이와 어리석은 이가 혼동되어 있는 것이 역시 천변을 불러올 만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전일에 이미 승진 편출하는 전지를 내리셨는데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다만 미미한 관음만이 아니라 재상이라도 그 주위에 맞지 않으면 일체 내치는 것일까 합니다. 윤탄, 김종환 같은 사람도 역시 갈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수를 기록한 것은 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만한 자를 가려서 놓아주려는 것이다. 승진 편출은 전에 전교하였다. 윤탄 김종환은 채차하라 하였다. 채차는 벼슬을 가려서 임명함 말한다. 연산군 일기 19년산 1년 11월 1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듣건대 천둥번개는 곧 양기의 발동으로서 중춘에 발동하였다가 중추에 거두는 것이 천지엄양의 순서이다. 그런데 지금은 10월 금음이니 뇌승이 들릴 때가 아니요 번개가 보일 때가 아닌데 엄양의 기운이 어그러져서 뇌승이 있고 번개가 있는 것이니 어찌 큰 재변이 아닌가. 그 잘못된 조짐을 미루어 증음하니 원인이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나와 같은 박득한 몸으로 선대의 큰 기업을 이어받게 되니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아침 저녁으로 조심하며 얼음 위를 걷듯이 지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하늘이 좋지 못하고 편안치 못한 이변으로 꾸짖어 알려주니 어찌 원인이 없이 그러할 것인가. 나의 덕이 굳지 못하고 행실이 닦여지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 상하에 비색하여 능히 통태하지 못하는가. 기강이 해이하여 능히 진작하지 못하는가. 인하가 큰 벼슬에 있으되 제거하지 못하는가. 내 알이 성행하되 금하지 못하는가. 권행이 횡행하여 우리 정사를 흐려놓는가. 탐람 횡포하는 무리가 벼슬 자리에 있어 우리 백성을 병들게 하는가. 상과 벌이 중도를 이뤄서 인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어질고 슬기로운 네가 물러가 숨어서 하늘이 주는 복록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옥사 송사가 밀려 쌓였으되 관리가 처리를 게을리하는가. 무역과 세납이 많고 과중하여 민생이 의식에 고달픈가.
그 밖에 필부의 원망과 한 번 한 번 호령의 실수를 내가 어찌 다 알리요. 여러 신하들이 바로잡고 구원하는 힘을 입어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기를 바라니 중의 대소 심림과 한산 인원들로 하여금 각기 시패를 진술하되 실봉하여 알리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주가 아뢰기를 덧자오니 금일 경범수를 석방하라 한다 하옵는데 이것은 비록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에 대해 선건하시는 지극한 뜻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주 사는 것이 재변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오며 오직 몸을 낮추어 행실을 닦는 데 있을 뿐입니다. 또 듣자오니 성중을 위하여 수륙제를 지낸다 하신다 하옵는데 이는 성중께서 평일에 하시던 일이 아니니 어찌 비리의 일을 거행하여 선왕을 욕되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곧 파소서. 수령이 장호하는 일은 경솔히 다루어 버려둘 수 없는데 정원이 동네 현령 한만손을 채직하지 말자고 개청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민상안이 가서 그 사실을 공문하였는데 남직 물건을 처리하지 않고 유지가 있기 전의 일이라고 거짓 일컬어 감히 개품하였으니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수를 기록하는 것은 사를 반포하려는 것이 아니다. 조종조 이래로 경범수를 가려내어 석방하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있다. 죄를 베푸는 일은 조종조 이래로 의례 기신죄를 베풀었으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하며 다시 아뢰었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0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성정문이 아뢰기를 건일 경연에 납시지 않는 뜻을 대신 및 정원에서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외방 사람들이 그 연유를 알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또 군신을 접견하지 않으신 지 이미 오래였으니 성체의 구창이 바야흐로 짓눌러 계셔 경연에 납시기 어려우시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편전해서 평복으로 소대하여도 되겠으며 또 경영관은 수를 줄여 입시하게 하는 것도 편하겠습니다. 신들이 일찍이 듣자옵건대 세종께서 강목 읽기를 좋아하여 항상 정인지들을 편전으로 불러 함께 학문하셨다고 하오며 성종께서도 역시 일찍이 선정전에 협실해서 소대하였습니다. 선왕의 고사가 모두 그러하니 편전해서 접견한다 하더라도 역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신을 편전해서 접견하면 불가하다. 나의 구창이 지금은 이미 나았으니 그일 경연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구창은 뜸뜬 자리에 헐어서 생긴 부스럼을 말한다. 편전은 임금이 평시에 거처하는 궁전이다. 강목은 주의가 지은 역사책 자치 통감 강목의 약칭이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주가 아뢰기를 성묘에서 불사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 친히 보신 일입니다. 평일 좋아하지 않던 일로 욕되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영혼이 어찌 즐겨 받으시겠습니까? 빨리 제에 올리는 일을 파하소서. 민상안이 왕명을 받들고 가서 뇌물을 받은 관리를 국문하다가 이속이 수령을 비유하는 말을 듣고 다 국문하지도 않고서 사가 있기 전에 일이라는 핑계로 한 만손의 죄를 벗겨주려 하였으니 그의 정상은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상께서 이미 만손의 채직을 명하셨는데 성지들은 건밀한 곳에 있으면서 갈지 말자고 개청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정실이 없이 그려하였겠습니까? 모두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를 지내는 일에 관해서는 경들의 말이 정말 옳으며 나도 그 허탄함을 안다. 그러나 조종조 이래로 일찍이 폐지한 일이 없으니 조금만 어찌 그렇게 하지 않으랴. 지금만 어찌 그렇게 하지 않으랴. 민상안의 일은 무슨 정실이 있어서 그런 것이랴. 또 내가 정원이 아뢰는 것을 듣고 갈지 말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남을 시켜 도둑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도 알아보지 않고 문득 도둑이라고 하겠는가? 지금 만선의 일은 내가 일찍이 그 문서를 열람하였으므로 추국의 끝나기를 기다려 채직시키려는 것이다 하며 주가 다시 아뢰기를 죄를 지키는 일은 상교가 그러하시나 성조께서 전혀 불사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도승의 법도 역시 명하여 파해서 그 뿌리를
끊으려고까지 하셨으니 성종의 뜻은 알 수 있는데 승하신 지 1년도 못 되어 문득 죄를 지내고 거기서 굽혀 절을 하게 하니 하늘에 계신 영혼이 어찌 저 부처에게 욕을 보려 하시겠으며 또한 전하도로서 차마 못하실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살아있을 때는 예로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 장사 지내고 예로 제사 지내는 것이니 이제 3년 안에 모든 송종 상제를 한결같이 예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비례의 이로 상제를 어지럽히리랴 속히 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 연산 1년 11월 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은 이주가 상차하기를 관리로서 장호하는 일은 법에 있어 마땅히 다스려야 하고 조정관원으로서 왕명을 받고 사람을 공문하는 데 있어 사정을 둘 수 없으며 정원은 건밀한 곳에 있으니 권세를 농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네 형령 한만손이 탐욕스럽고 난폭하여 마구 징세하여 그 백성을 학대하니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 죽기를 무릅쓰고 하늘을 불러 호소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적자가 포악한 관리의 거물에 뜻하지 않게 걸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민상안을 보내어 가서 공문하게 하였으니 상안이 명을 받아 옥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본디 마땅히 끝까지 주문하여 법을 바로 하고 온통함을 풀어주어야 할 것인데 생리가 만순을 감사는 말을 쫓았으니 생리가 작물을 가리켜 내가 거둔 것이다. 내 사용한 것이다. 하나 어린아이라도 이 아전이 수령을 감사는 상정을 알 터인데 상하는 다시 주문하지도 않고 먼 문서를 상고하여 보지도 않고 말이 서로 어긋나고 문서에 남은 조항이 있지만 다시 더 모조리케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봄에 세포를 남징하는 일로 말하면 대사가 있은 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순이 개축년에 범한 것이라고 문서 첫머리에 적어서 다시 사전 사후의 범행을 분간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꾸며 글을 만들 때 은연중 유지가 있기 전의 일로 논개하였으니 상한의 교사함이 심합니다. 붓끝을 희롱하여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이는 조정에서 본공하는 신하들이 다 같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조에서는 아뢰기를 관리의 부정을 경솔히 의논할 수 없고 변진을 오래도록 비워둘 수 없으니 우선 만손을 퇴직시키고 끝내 신문하에 실정을 알아내려 한다 하니 이는 유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채무를 깊이 체득한 것인데 정원에서는 법관을 무시하고 장리를 비호하며 아래어서 버려두려 합니다. 대간이 논집하여 전하께서 이미 이조로 하여금 만손을 갈고 헌부로 하여금 상안을 국문하게 하셨으니 임금의 말이 한번 내리면 이미 성명된 것인데 정원에서는 다시 구원하고 비호하여 마지 않아서 전하에 이미 이루어진 명을 거두게 하여 한 원이 법을 농락하는 술법을 수행하였으니 이런 조짐을 자라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런 짓이 그치지 않으면 해조도 다시 있을 것이 없으며 대간도 다시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기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풀어질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수령이 포악하면 그 해가 한 고을에 그치지만 조정관원이 법을 농락하면 그 폐해가 형정을 물러나게까지 하여 좌우가 권세를 농락하고 위의 총명을 가리우고 아래의 정리를 막아서 못할 짓이 없이 다 할 것이니 어찌 중대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수령이 포악하면 그 해가 한 골에 그치지만 조정관원이 법을 농락하면 그 폐해가 형정을 무난하게까지 하여 좌우가 권세를 농락하고 위의 총명을 가리우며 아래의 정리를 막아 못할 짓이 없이 다 할 것이니 어찌 중대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우면 퇴화가 앞에 있더라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손가락이 지극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시종하는 자가 임금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대개 직분은 정원처럼 가까운 것이 없고 죄는 권세를 농락하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만순을 파직시키고 상한을 국문하여 정원을 주의해 주어서 그 조짐을 조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한은 국문하겠다. 다른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생리는 분장의 한 하급 관리이다. 색은 명색, 분장, 리는 아전이라는 뜻이다.
유사는 관리라는 뜻이다. 고대에 관을 설치하여 직무를 분담하게 하니 이래는 각기 전담하여 맡은 것이 있으므로 유사라 하였다. 태화는 중국의 큰 산 이름 화산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9년산 1년 11월 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변경의 연대 후망인에게 덧옷을 하사하인데 평안도에 350벌, 영안북도에 500벌, 남도에 62벌이었다. 연대 후망인은 봉수대에서 망부는 군사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19년 연산 1년 11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갔다. 특징한 공경이가 아래기라. 사람의 말에 군사는 바른 데를 항상 지킨다고 했습니다. 전번에 상체가 미령하심으로 동궁으로 피하여 거처하셨으나 이제는 강량하시니 이미 오래되셨으니 빨리 정전으로 옮겨 거처하셔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3년 상중에는 본디 염하게 거처해야 하고 정전에 거처함이 옳지 않다 하였다. 헌납 김일손이 아래기를 사관이 반드시 세수에는 위에서 계시는 곳을 기록하는데 위에서 동궁에 계신다고 쓰는 것은 참으로 만백성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3년 중에 염하게 거처한다는 하교가 지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른바 염하게 거처한다는 것은 임금이 훈거한 후 3년 상중에는 아직 명령과 정교가 없으므로 중문 밖에 의례를 만들고 거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이 예전보다 변화되고 제도 또한 달라졌으므로 졸고 후에는 정전에 납시어 정사를 보는 것이니 이는 3대 이후로 모두 행하여 오는 제도입니다. 만일 옛 제도를 쫓기만 한다면 동궁에 거처한다 하더라도 염하게 거처하는 제도는 이미 아닙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차마 성종의 궁정에 거처하실 수 없다면 창경궁도 가합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듣자오니 나라에서 종을 주저할 것이라 합니다. 대저 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이 있어야 주저하여 그 공을 기념하는 것이 없지 일 없는 평시에 주저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3년상 중에 이런 일을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오니 마땅히 정파하여 백성의 노고를 펴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일 천변이 있었는데 과연 개청하는 바와 같다면 정지함이 가하다 하였다. 경희가 아뢰기를 경연은 자주 납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종께서 초년에 연원전 문소전에 제사 드리는 날이라도 반드시 경연에 납시니 이것이야말로 성종 26년간 태평성대를 이룬 건본입니다. 전하의 오늘은 선과 악의 기미, 치와 난의 나눔이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을 연방하여 정치의 도를 자문하는 것이 모두 경연에서 말미암는 것이오니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일손이 아뢰기를 그일 미령하심으로 가흥을 철폐하신 지 오래였습니다. 신들의 구구한 생각에는 한편으로 상체가 어떠하신지 염려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성학이 부진하실까 근심되옵니다. 지금 입시할 수 있어 오금을 대하여 듣게 되니 신자로서 기쁨을 얻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경리가 또 아뢰기를 문무과의 전시는 국가의 중한 일이므로 조종께서 모두 친시하셨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모하관의 바람이 차고 상체가 미령하시니 한기를 쏘이심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김일손이 아뢰기를 대저 아래서 위에 진언하는 자의 말이 100가지라도 반드시 모두 옳은 것 아니요 또한 반드시 모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되게 지혜로운 자라도 1000번 생각하는데 반드시 한 번쯤은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라도 1000번 생각하는데 반드시 한 번쯤은 잘된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한 사람이 속이니 한정이 있으나 천하의 선은 그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간의 말이라 하더라도 쫓을 만한 것이 있고 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세상의 말도 모두 그렇습니다. 말의 옳고 그름은 관직의 고하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의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그 말의 시비를 보아서 취하고 버리기로 한다면 성학의 고명함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요 성학의 고명은 또 반드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대부의 자제가 과거를 보기 위하여 입과 귀로 기억하고 외기만 한 것은 이른바 학문이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강독할 때 입으로 장구를 읽기만을 일삼지 마시고 옛사람의 한 일을 자치를 대할 때마다 반드시 내 몸에 돌이켜서 깊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깨달으소서. 그런 뒤에야 학문의 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점 오래도록 경륜을 폐쇄하고 이 일을 아뢰는 사람들도 정언을 격려해서 전달하여 아뢰기 때문에 신하가 천안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늘 여짜옵건대 친히 무과를 시험한다 하오니 마음속으로 기쁩니다. 지금 경희는 거동하시지 말기를 성하지만 이것은 실로 국가를 위하여 인재를 뽑는 것이요 본디 유의 따위가 아닙니다. 또 영사전의 상식과 상망전도 상태가 강령하시다면 역시 자주 거행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일손이 다시 강의하던 강목을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지금 왕망의 일을 보더라도 망이 외척에서 일어나서 재상주의까지 이르고 위엄과 근세가 모두 자기로부터 나와서 천하로 하여금 감히 누가 무엇라고 못하게 한 뒤에야 드디어 찬탈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당초에 믿고 맡길 때에 어찌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전하께서도 외척을 등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경계로 삼으셨어. 신의 말은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는 패단은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미미할 때 예방하여 그것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사를 하는 중에는 반드시 옛사람의 일을 참작하여 내게 돌이켜 찾아보고 그 중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여 좇으며 악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니 제왕의 학문이나 본디 이런 것입니다 하고 경희가 아뢰기를 성출할 때는 인정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권세가 없는 자라면 비록 용렬하지 않은 사람도 혹 편출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일손이 아뢰기를 근자의 호령이 자주 고쳐져서 일정한 명령이 없습니다. 이번의 성출의 명은 당연히 할 일인데 더구나 전지가 이미 내렸으니 어찌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윤효순이 아뢰기를 학교는 풍속 교화의 근원이요 모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모두 여기서 나오므로 선왕조에서는 사유 5인을 녹용하여 그 책임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더 선택해서 속록에 의하여 다른 관직에 서임하지 말고 이 사람들만으로 천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경희가 아뢰기를 선비를 승상하는 일이 원래 이래야 하거니와 무사도 회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무예를 공부하는 자들이 전일에는 오히려 모두들 힘쓰고 격려하여 각기 서로 재주를 겨누어 특이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늘에는 모두들 게을러져서 겨우 과거만 볼 뿐이요 탁월한 재주가 있는 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장수를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무사에게서 취하는 것이 순전히 그들의 용력 때문입니다. 정말 장수 제목이 있다면 작년 때 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용력이 이미 줄었으면 앞으로 다시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니 정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하였다. 일손이 아뢰기를 무사를 기르는 것이 시급한 바이지만 신은 무인만이 그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종조에서는 문신 중에서는 장수가 될 만한 사람 모아서 유장이라 하여 다 일의 용처에 대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법을 더욱 발표해서 재주와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등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조에서는 왕자군의 복상하는 것이 군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대해서도 3년상을 입는데 더구나 왕자는 선왕에 대하여 의리가 임금과 어버이를 겸하고 있는데도 졸국이 겨우 지나면 일체 복을 벗고 술 마시며 고기 먹기를 평시와 다름이 없이 하니 지금 복을 도로 입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에 어긋난 것이 심합니다. 또 공자는 그날 곡을 하였으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백관들은 영사전에서 배제한 뒤에 상복을 몸에 걸치고서 태연히 고기를 먹으니 곱곱한다는 것이 다만 가식일 뿐입니다. 신이 근일 배제하는 바늘에 섰다가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견디지 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상망일에는 고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금령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조종조로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니 새로 금령을 만들 수는 없다 하였다. 배제는 제사의 임금을 모시고 지냅니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주가 상전을 청해 보고서 아뢰기를 한만손을 장죄를 범하였고 민상안은 자세히 국문하지 않았으므로 형조에서 다시 국문하기를 청하고 또 만손을 채직을 청하니 전하께서 윤하셨는데 정원이 만손의 직을 그대로 두고 상안을 국문하지 말기를 다시 청하니 이것이 어찌 무슨 뜻이 없이 한 일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에 관한 일은 윤호하지 않으면 만수는 채직하겠다. 그러나 그대들이 호령이 한결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대들이 말 때문에 채직시킨다면 호령이 또한 한결같겠는가 하였다. 상자는 내시부의 정사품 벼슬이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왕이 백포 차림으로 인정전에 나와 책제를 내고 소연으로 모화관에 나가 무가를 보여 이장견 등 28명이 뽑혔다. 연산군 일기 19년 연산 1년 11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은 이주가 아뢰기를 거동하신 이튿날에는 경련을 폐지하여서는 안되며 상식 드리는 날에도 석강에는 역시 납시어야 합니다. 지금 즉위하신 초기에 있어 경련을 하다 말다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8일 성현 첫 번째 기사 수륙제를 지내지 않도록 하다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갔다 영사 어세겸이 아뢰기를 지금 성종을 위하여 수륙제를 지내리 합니다. 성종께서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황해도의 향시 때에 한 유생이 대책에 이르기를 부처를 받으면 본도의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성종이 그 자리에서 어필로 써서 이르기를 유생으로서 부처받는 일을 말하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 처자와 함께 먼 변방으로 들어가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주께서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그 거처를 생각하고 그 즐거워하던 것을 생각한다 하였으며 음식까지도 오히려 그 즐기던 것을 생각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성종의 어서를 좌우에 걸어두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성찰하신다면 성종께서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신 뜻을 아실 것입니다. 태종은 사사를 모두 헐고 거기 딸린 노비를 없애셨는데 남겨둔 것은 양종뿐이었습니다. 태종 성종은 만세에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정은 한후는 아뢰기를 신이 성종의 행장을 보니 하교에 이르기를 계제한 군자는 복을 구하되 사특하게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축수제를 파하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성인의 말씀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성종의 뜻을 추념하시어 만세의 효도를 다하소서 하였다. 세겸이 아뢰기를 불법은 한 명제 때부터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후 역대 임금 중에서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한 자가 많았습니다. 지금 문신을 시켜 역대 부처를 섬긴 임금들의 화복과 손익에 관한 일을 엮어본다면 그것이 무익한 것임을 알 것이거니와 복을 구하다가 도리어 의외의 화를 받은 자가 많았으니 어찌 굳이 불가한 일을 할 것이겠습니까? 결단하여 의심치 마소서. 또 초상 중에 말하지 않을 때를 당하여 혹 잘못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준례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노사신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하려니 사람들이 모두 사신의 잘못을 그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신은 전하께서 초상으로 애통하신 중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하께서 정사를 보시니 대간이 아뢰는 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나도 무익하다고 생각하니 지내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상차면 대신, 증신, 시종신 등이 매일 편전해서 임금에게 국무를 아뢰는 것이다. 양종은 교종과 선종이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치서하기를 듣건대 돈의 의주의 객관이 사치스럽고 화려한데 향교의 성전만은 두 칸뿐이요 위판의 분칠한 것이 긁혀 떨어져서 제자를 분별할 수 없으며 동서문은 모두 띠로 덮었다고 하니 국가에서 산성을 존숭하는 뜻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와서 보면 어찌 국가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즉시 두루 살펴서 고쳐 지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산 1년 11월 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경련에서 대간이 제 지내는 것을 파하자고 청하며 내가 무익하다고 생각하여 파함이 가하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생각하니 이는 조정조에서 하여 온 것이므로 폐지함이 불가하므로 파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 1년 11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왕이 영사전에 나가 상식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 1년 11월 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석강을 정지하다 직지학 표연말 등이 합사히 아뢰기를 성학은 하다 말다 할 수 없습니다. 성종초년에는 날마다 3번 경련을 열고 또 야대도 있었으니 도를 구하기를 독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경련을 오래도록 폐지하고 야대도 그만두었으니 신들은 성학에 쉽게 진보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옛날 우임금은 한치의 광음을 아꼈습니다. 우임금은 성인이 이르되 오히려 이러하였으니 우임금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한 푼의 광음도 아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성종의 초년을 법으로 삼아서 한 푼 한치 광음도 헛되이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거둥 중에 감기 증세가 좀 있어 석강을 정지한다. 명일은 나가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 전 1년 11월 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은 이주가 아뢰기를 신이 정원의 일을 아뢰려 하는데 상정 김효광이 재차 청하여서 나왔으니 대간이 이 일을 아뢰려 하는데 내시가 맞서 막았으면 일의 관계가 매우 크오니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상전을 통하여 바로 아뢰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취품하고서야 대간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므로 효광이 곧 나가지 못한 것이니 어찌 꼭 공문할 것이 있으랴 하여다. 또 아뢰기를 한만소는 장인이 정원에서 모두 여러모로 두둔하여 구원하나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 1년 11월 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김재신을 한승부 의원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19년 산 1년 11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작년 이달선이 아뢰기를 대약 한 책은 참으로 정치하는 법이 되는 것이니 첫머리의 경물 취지에서부터 제가 치국 평천하의 도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깊이 생각해서 힘써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늘에 보건대 전하의 효령이 한결같이 못하여 이미 명을 내리셨다가 문득 다시 고치시니 매우 사체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대저 인심에는 스스로 권도가 있어 사물이 와서 접촉할 때 반드시 경물체제에 공부를 더하여 10분 아주 선한 지경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며 혹시라도 의심되는 데가 있을 때에는 여러 시종 재상들에게 묻는다면 일이 잘 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정은 이주는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만화의 근본이니 반드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근원이 먼저 밝다면 행하는 일에 베풀어서 모으시고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전번에는 상체가 미령하신 까닭에 오래 경련을 정지하였습니다. 학문은 하다 말다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다 말다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이 무너집니다. 어제 석강을 정지하라고 명하셨는데 신들은 그 이유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제 지내는 일은 전에 대신과 대간이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미 정지하였는데 곧 다시 행하라고 명하시니 신하들이 아랫말이 대내로 돌아가시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은 것이나 아닙니까? 옛사람은 임금의 덕이 성취되는 것을 나무에 싹이 나는 데에 비하여 하루만 볕 쬐이고 열흘을 차게 한다면 나무가 옮트더라도 살아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비록 선한 실마리가 발생하였더라도 확장하여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전하께서 신하들을 대하면 정파라고 명하시고 대내로 들어가시면 곧 그 명을 거두시니 신은 참으로 실망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 일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성종께서도 폐지하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본디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며 주가 이르기를 성종께서는 중의 무리를 다 없애려고 도승을 허락하지 않고 팔도에 유시할 도첩이 없는 중은 모두 찾아내어 충군하셨으니 승도를 금하는 뜻이 날카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유수는 아뢰기를
성주께서 도승하는 제도를 혁파하는 것은 이단을 건절하려 하는 데에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옛 임금에는 혹 일시라도 다 없으려 한 이도 있었으나 갑자기 아예 점사로 하지 않음에 도리어 해가 되었습니다. 성주께서 도승을 금하셨으면 아마도 점차로 없애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제 지낼 때는 지존의 영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는 형상을 만드는데 이것은 성중께서 평일에 결코 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만일 선왕을 위하여 제사 지내는 일이라면 더욱 불가하오니 빨리 파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성주께서 승두를 없애려 하셨다면 여러 사차들을 반드시 모두 헐었을 것이고 또 제에 지내는 것을 파하려는 유교가 없었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며 주가 아뢰기를 임금의 일동 일정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하는데 이미 청파라고 명하시고 대내로 도로 돌아가시면 곧 그 명을 고치시니 이것은 내전에 속시 그런 도로 막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파하기를 청하는 말은 모두 옳다. 그러나 선왕조로부터 이미 그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파는 것이 무엇이 어려우랴 하며 금토관 손주가 아뢰기를 성주께서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예 아닌 것으로 선왕을 욕보이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잘못하는 일이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사오니 속히 쾌히 결단하소서 하고 정규현 권민수는 아뢰기를 전하께서 제 지내는 일을 여러 선왕조위에 있어 온 일로 미루시는데 이는 실로 핑계하는 말로 하교하시는 것입니다. 도승하는 법은 있어 온 지 오래였으니 성종께서 망설이지 않고 혁파하셨는데 더구나 이 제 올리는 일을 파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윤상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정경 이자가 아뢰기라 세종조의 공신들이 태종을 위하여 수력제를 지내려 하였는데 이조판 서허주가 아뢰기라 공신들이 선왕을 위하여 제를 지내려 하는 정성은 간절한 것이지만 임금이 존귀함으로써 하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불공됨이 심합니다 하니 세종이 곧 명하여 제에 지내지 말게 하였으니 세종을 본받으소서 근자의 탄일 하례를 비롯 권정렬로 행하기도 하나 바야흐로 상중에 계시니 하례를 받는 것은 예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송철종 신종의 상중에 동지를 당하여 하례를 받으려 하니 시강 정의가 말하기를 절서가 문도 바뀌며 추모하는 생각이 한창 간절하실 터이니 하례를 고쳐서 위로하는 예로 받으소서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신정 동지 및 단위를 당하면 하례를 정지함이 가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1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왔다. 헌납 김일손이 아뢰기를 어제 수륙제 지내는 이것이 불가한 이름을 아뢰었는데 하교하시기를 양정께 아뢰어보겠다 하셨습니다. 신들도 전하께서 양정께 끌리는 것이요 본의가 아니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업의 영을 쫓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성종께서 도성하는 법을 파하려 하였는데 양대비께서 말리시며 성종께서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억지로라도 자전의 뜻을 쫓아야 한다 하는 이도 있었으나 성종께서 좋지 않고 끝내 파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파할 것을 명하시고 또 파하지 말라고 명하시니 성종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에 신의를 잃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지사 홍기달은 아뢰기를 상진께서 선왕을 위하시는 뜻으로 못하는 일 없이 다 하려 하시겠으나 전하께서는 옳은 도로서 섬기고 성유를 다하셔야 할 따름입니다. 지금 제 지내는 것을 파하고자 청하는 것이 어찌 모두 선왕을 박대해서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성종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도록 하여 처음 정사에 시정의 근본을 바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영사 어세겸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파할 것을 명하시니 대소신료들로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곧 파하지 말라고 명하시니 중에서 모두들 실망합니다. 일에는 경중이 있는데 모후의 뜻을 상할까 염려하여 반드시 제를 지내려 하신다면 그것이 선왕의 뜻을 어기고 비례로 섬기는 것과 어느 것이 경하고 어느 것이 중하겠습니까?
모의의 뜻을 어긴다 하여 불효가 되는 것이 아니요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 대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중을 헤아려 결단하소서 하였다. 일손이 아래기라. 황희도는 전부터 역질이 있었는데 유생 중에 향위에서 책문에 응대한 자가 말하기를 탐묘를 세우고 부처에게 제사 지내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주께서 도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 하여 어필로 써서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양무제 당선종으로 만들려는 것이다고 하시고 곧 명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습니다. 성종은 성득이 고명하시어 양무제나 당성종의 일을 보고 혹시라도 물들지는 않을까 하셨기 때문에 그 총명한 판단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판을 만들어서 절하여 굴복하는 형상을 만들어 노예가 하듯이 한다면 하늘에 계신 성종의 형혼이 고명정대하시니 반드시 저것에게 욕을 보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마음으로 어찌 차마 이런 일로 군부를 대우하겠습니까? 위의 뜻은 아마도 초상 때 벌써 행한 일이니 지금 와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나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어. 황황하게 발을 구르며 통곡할 때 심신이 전도하여 의리를 생각할 겨를이었고 또 상종으로 말을 안 할 때에 예조에서 고사를 예로 들어서 아래였으며 또 내전에 하교가 있으니 사람들이 그것이 전하의 뜻이 아닌 줄을 알았기 때문에 강력히 중지하기를 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하교하시기를 조종조에서 행해 오던 것이다 하시나 조종조에서 반드시 모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려 때에는 불교를 승상하여 승도가 백성의 반이나 되고 탐묘가 사방에 두루 찼으며 비용이 망가지요 날마다 재어 올리는 것을 일삼으며 이름하여 발관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왜구가 한창 성하여 큰 적의 세력이 국경을 위협하는데도 법위원을 폐지하지 않고 사대불들도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부녀자들까지 절에 올라가서 밤을 지내며 승도와 섞여 거차여 혹은 엄란한 행위를 한 자도 있어 마침내 망하게까지 되었습니다. 태조께서 천명을 받으신 후로 태종께서 이르러 태종 때에 이르기까지 전혀 불도를 승상하지 않고 일제 통일을 금지하고 사찰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세종께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제를 지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종께서도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시어 여성들의 집이 도성 안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특별히 도성의 법을 파하고 몸소 행하고 앞장서서 백성들을 교화하였기 때문에 26년간의 제를 지낸 일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있게 되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조사들은 모두 성종조의 신하이니 모두 성종께서 불도를 숭상하지 않으셨음을 아는데 승하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곧 평일에 좋아하시지 않던 일을 거행하면서 부처 앞에 절하게 하니 통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사하시는 처음에 있어 가난한 말을 조차 거절하는 일이 없어서 가언이 숨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한데 여름은 청하에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만일 분명히 하였으나 안 될 일임을 아신다면 어찌 꼭 억지로 하여서 가난한 것을 막는다는 이름을 얻으시려는 것입니까? 하였다. 지평 유헌이 아뢰기를 성을 금하는 법은 있으나 이를 금하는 법이 없으므로 지금 동대문박 여염 사이에 이승이 사삿집을 짓고 사온이 철가하여 여염 중에 함께 거처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일손이 아뢰기를 이승의 무리가 과부집에 출입하여 자못 추한 소문을 내고 있으니 건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 중들이 도둑 살상의 죄를 범하더라도 반드시 계문한 뒤 다음에야 가둡니다. 대저 3분간 이하 및 도유 부처의 죄는 관찰사가 모두 처단할 수 있는데 중에 하나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이것이 조정의 법이기는 하지만 크게 교화에 방해가 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이 법은 고쳐야 하겠다 하였다. 일손이 아뢰기를 국조보감을 대내에 들여다가 조속으로 열람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가져다 보겠다 하였다. 향위는 지방시험이고 탐묘는 절의 건물들을 말한다. 연산군 1기 19년 연산 1년 11월 1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라 대전 중에 중은 개문하고서 잡아가둔다 혹 사찰을 수색할 일이 있으면 개문한 후에 한다고 하였으나
유죄 이하는 중의 관리가 바로 처단하는데 중은 경한죄를 범하더라도 반드시 계문한 후에 시행하며 혹 체포당할 주의를 범하여도 사찰에 숨으면 관리가 감히 수색하여 체포하지 못하니 대체에 손상되는 바가 있다. 이제부터는 중을 잡아 가두는 일과 사찰을 수색하는 일을 평민과 같이 하여 계문하지 말고 시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1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갔다. 대사헌 권경이가 아뢰기를 각 도의 관체사가 적당한 인재라면 그가 출석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연로한 재상들은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을 꺼려서 거의 회피하고 또 임기 1년간에는 온 도의 일을 두루 알 수 없는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팔도의 감사는 양계의 예의에 의하여 가족을 데리고 가되 2년을 임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정은 한운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차사가 만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한도의 백성으로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있더라도 먼 길에 양식을 꾸려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울 터이니 그 배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수고하기를 꺼리는 자가 가족을 데리고 가게 되면 어찌 순행을 즐겨 하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싫어하고 꺼린다고 해서 문득 예법을 고치겠습니까? 하였다. 영사 어세겜이 아뢰기를 대비께서 도성을 파하지 않으려고 하시며 허중이 대비께 친히 간하니 대비께서 도리어 종을 책망하셨는데 성종께서 중간에 힘써 청하여 마침내 파하였습니다. 지금 대비께서 비록 그 일에 대하여 힘써 주장하시지만 성종께서 하신 옛일이 있습니다. 옛날 송나라의 유태우가 수렴 청정할 적에 재상 한기가 바알 앞에서 한나라 마등의 일을 인용하여 정사에 관여하는 것이 걸음을 배척하였는데 태구가 그의 주청을 옳다고 하자마자 기가 곧 난의 사이에 가서 발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대개 모우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성세의 일이 아닌데 어찌 모우의 명령을 핑계로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훈이 아뢰기를 임금의 덕이 성취되는 것은 경연에 달렸습니다. 진강할 때 좌우 사람들에게 하문하여 고금의 일을 인정해서 그 뜻을 토론해 가면서 듣는다면 비록 하루에 한 장을 강의하더라도 그 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하고 금토관 이관은 아뢰기를 고려 때는 야사가 있었는데 아조에 와서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춘추관이 있지만 조정의 정사문을 기록하니 초야에 있는 선악의 사적은 사라져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도사나 문신, 수령, 교수를 택하여 춘추관의 소임을 겸직시켜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세겜이 아뢰기를 야사의 법은 옛 제도이니 지금 다시 세우려 한다면 생각은 좋지만 형편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저 사기라는 것은 선과 악을 기록하는 것이니 그 실정을 잃지 않아서 후세에서 믿을 만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 도서나 수령으로 겸하게 한다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은 직필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선비들이 정대하다고 하지만 관직이 춘추관의 소임을 띠고 있는 자라도 혹 탐으로 죄를 입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사람의 일이니까 하며 관이 아뢰기를 만일 사람을 선택하여 제수한다면 염려할 것이 거의 없고 직필법도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1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예저의 전교하기를 도승을 검하는 법은 법령에 분명히 있지만 이승은 별로 검령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머리를 깎는 일이 날마다 늘어 교화에 누가 되니 그무로는 통렬히 금지하라. 절목을 의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0권 연산 1년 11월 1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정은 이주가 아뢰기를 채수가 부친 상중에 분묘를 버리고 아내의 고향인 함창으로 돌아가서 집을 지으려고 제목을 모으고 있으며 김지서라는 자 역시 사족인데 수가 다리 놓을 제목을 다투다가 노하여 결박하고 지서의 처 및 늙은 어미도 함께 잡아다가 종을 시켜서 머리채를 움켜잡고 때렸습니다. 또 지서를 가두려 하였으나 고을원이 마침 부재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제 마음대로 가두었습니다. 마침 사가 있었는데 수가 꼭 해하려고 이속을 시켜 수도 안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서가 말하기를 죄가 중한 자도 모두 용서를 받는데 나만이 석방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제 스스로 나오자 수가 또 이속을 시켜
반옥을 이유로 곧 도로 가두었습니다. 성명한 조정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는 국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정광세가 술을 국문하기를 꺼리고 또 바람이 찬 때를 당하여 멀리 출행하지 않으려고 감히 사가 있기 전의 일이라고 숨겨서 개품하였습니다. 이 역시 술을 두려워하여 그런 것이니 강명하여 강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택하여 보내어 국문하고 광세도 함께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가 아뢰기를 위원 군수 윤양좌가 당무를 무역한 일을 명하여 버려두게 하셨습니다. 근래 장리가 자무 많아서 삭주부사 봉희는 도망가고 임피 현령 이봉손 북청 판관 유무 동네 현령 한만소는 지금 국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이 해이해서 그런 것이니 경솔하게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간 이계동이 아뢰기를 의주에서 봉황성까지는 매우 가까워서 왕복이 편리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역을 거리며 반드시 몰래가서 살기 때문에 신은 일찍부터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의제 고평손의 죄가 비록 사가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나 본디 다스려야 마땅하고 그때 점검하지 않은 관리도 다스려야 합니다. 또 의주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항상 왕복하니 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의논하여 하겠다 하였다. 주가 아뢰기를 대간이 이 일을 말하기 위하여 대궐에 나올 때는 언제나 사약방을 빌어 기다리며 만일 합사할 때는 숙장문 밖에 모임으로 자무 채무가 없사오니 따로 한 장소를 지정해 주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매우 당연하다 하였다. 반옥은 탈옥죄이다.